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무기 거래를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급 외교 접촉 가능성에 미국이 연이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넘길 경우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설득할 기회까지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일제히 언론 브리핑을 갖고 무기 거래를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경고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넘길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득과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dissuade the North Koreans from taking this step, to get others to do the same, and to report to the world. 미 국방부는 갈등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국무부도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s of course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pay close attention to and take appropriate steps as needed. 반면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역시도 침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예상 방문 일정과 동선이 미국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전면 재조정될 거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학급 운영과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사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순직 인정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유족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사망의 원인보다는 형태에 집중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순직 인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름 끼쳤다라는 대화도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감당하기에는 이 사회적 짐이 저는 너무 무거웠다고 보고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김은지 교사는 앞서 순직 불승인을 받았고 유족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유족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사망의 원인보단 형태에 집중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의 문제와 본인의 선택,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이유로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인과관계 문제, 이런 세 가지를 극복해내는 것이 이 유가족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란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학생, 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며 사인이 된 우울증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혁신처 등의 결정이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선 보다 폭넓은 순직 인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유족에 대한 법률, 소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대혼란을 가져왔던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 기억하시죠? 화재로 메신저만 아니라 유관 금융 서비스도 중단돼 피해가 컸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그런 대규모 피해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전자금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매도된 주식이 증권 계좌에 남은 것처럼 잘못 표시되거나 은행이 전날 환율로 잘못 환전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큰 혼란이 벌어졌던 지난해 10월. 카카오와 연계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마비나 지연이 발생하자
이후 금융당국은 유사한 재해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해 화재 사고 이후 IT 비상대책 수립, 운용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느라.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상반기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 지난해 하반기보다 줄었다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매도된 주식이 증권 계좌에 남은 것처럼 잘못 표시돼 고객이 중복 거래를 해버린 일, 은행이 당일이 아닌 전날 환율로 잘못 환전을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어 7월 말에는 증시가 열리자마자 모든 증권사 거래 시스템이 한순간에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 IT자회사의 문제로 밝혀졌는데 당시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던 한 시민은 몹시 당황스러웠던 심정을 밝혔습니다. 1원도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라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해서 어디서 해킹을 당했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이 답답하죠. 사고가 발생한 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남겨졌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금융 IT 내부 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의 생애 첫 혼인 나이가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파악됐습니다. 1인 가구도 1년 전보다 33만 6천 가구 늘었는데 남성은 30대,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여성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60%대 진입했지만 처우면에서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수치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국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 내용을 김종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생애 첫 결혼 건수는 14만 8천 건, 전년 대비 0.6% 줄었습니다. 남성이 평균 33.7세, 여성은 31.3세에 첫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각각 0.3세와 0.2세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는 전체의 34.5% 수준인 750만 2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 6천 가구 늘었는데 나 혼자 산다는 국민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대,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의 고용률은 사상 처음 60%대에 진입했지만 처우면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배가량이 많았고 시간당 임금 역시 개선은 됐지만 남성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대 고용률이 높고 30대 초반 고용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어져 간다 그러면 여성 고용률은 당연히 이제 높아질 거고요.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경력 단절이라고 말하는 그 구간이 문제인데 경력 단절 예방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공개한 것으로 향후 각종 정책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나전칠기는 전복이나 조개, 소라 껍데기를 얇게 가공한 자개로 문양을 만드는 공예품이죠. 이 중 고려의 나전칠기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공예품으로 꼽히지만 남아있는 유물은 많지 않은데요. 섬세한 문양에 보존 상태도 뛰어난 나전칠기가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이 환수된 나전칠기는 연구를 진행한 후 절차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주연 기자입니다. 갈고리 형태의 넝쿨인 무늬가 촘촘히 새겨져 있고 꽃잎 하나하나에도 인맥이 눈에 띕니다. 정교한 문양과 섬세한 기법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 나전칠기입니다. 특히 뚜껑과 몸체에는 770개의 국화 넝쿨 무늬를, 테두리의 좁은 면에는 모란 넝쿨을, 외곽에는 연주 무늬를 장식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고유의 색감이 잘 살아있고 보존 상태도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상태로 잘 남아있고 또 하나는 고려시대의 모든 기법이 다 동원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전형적인 고려의 가장 전성시기의 나전칠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 개인 소장가의 창고에 보관돼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유물로 1년간의 조사와 협상 끝에 지난 7월 환수가 이뤄졌습니다.
기존 국내에 있는 고려 나전칠기는 단 3점뿐. 이 중 2018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전경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내에 있는 나전 7기 중에는 적어도 이렇게 모든 북한 넝쿨무늬와 모란 넝쿨무늬 또 연주문 이런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나전 고려날 7기가 없습니다. 향후 연구 또는 전시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수된 나전국화 넝쿨무늬 상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해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절차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